네, 편하게 생각의 흐름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생이입니다. 네, 저는 지난주까지 생각을 해보고, 네, 느낀 건데요. 편하게 생각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하기로 해놓고서 주제를 정해버리니까, 생각보다 편하지 않게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작 주제를 정해놓고 시작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대화의 흐름이 끊어진다 하면은 다시 원래 놨던 주제로 돌아가겠지만 네, 이제 좀 주제를 일부러 하나에 매이는 거를 지양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진짜로 생각의 흐름대로 더 잘 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 웹툰, 웹소설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웹툰, 웹소설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느냐? 제가 제가 고등학생 때 정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웹툰이 시작이 됐어요. 네이버 웹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다른데 웹툰도 좀 보다가, 네, 그러다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웹툰은 잘 보지를 않게 됐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웹소설로 많이 옮겨갔죠. 왜냐면은, 음, 웹툰은, 너무, 뭐랄까, 분량이 적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나는 이거를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한 회를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그래도 보통 주 5회 연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연재 약속을 잘 못 지키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연재 횟수가 좀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은 이제 나는 이 정도가 끝이다. 난 이 정도가 딱 연재 속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속도에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웹툰, 웹소설을 예전에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때에는 도서 대여점에서 그 책을 빌려서 본 세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화방이 생겼고 한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네, 권투 만화 더 파이팅을 이제 돌려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누가 빌려오면은 늘 학교 교실에서 이제 다 같이 돌려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시험 끝나면은 책을 빌려다가 이제 보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도서 대여점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만화책방이라고 하죠. 만화책방이 하나둘씩 없어지더니 만화 카페가 생겼어요. 만화 카페가 생기고 그러다가 그때는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웹툰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책으로 출판이 돼서 만화책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공존은 했었겠죠. 기술이나 뭐 문화나 한 번에 확 바뀌어 버리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죠. 어떻게 일순간에 대체를 하겠어요? 신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종이신문이 나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인터넷 신문도 같이 나오잖아요. TV 뉴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만화책이 있었고 그런데 웹툰 시장이라는 그 시장에 오프닝을 같이 했었다라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계에서는 상당한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웹툰도 많이 이제 영화화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웹소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정도에 그 웹소설을 자유롭게 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에서 한 두 편 정도 연재를 해본, 두 편이라고 하기 연재를 하긴 좀 그런데 두 편 정도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독자들의 그 비평과 비난을 좀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글 쓸란다 하고 쓸 수 있는 멘탈이 이제 나이도 먹고 세상 경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버틸 수는 있을 정도가 됐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그렇게 멘탈이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판받고 비난받고 해서 그냥 적절한 비판은 괜찮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제 혹은 이제 이게 수준이 안 맞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거. 그래서 음, 지금 같으면은 할 수 있어도 그때 마인드에서는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옛날에 무료로 웹소설을 쓰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지금도 보면은 뭐 도전 만화나 도전 웹소설이나 뭐 그런 데에서는 도전 작품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데서는 이제 무료로도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인기 있는 분들을 뽑아서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진 거겠죠. 제가 오늘 그 웹소설 웹툰 이야기를 잡은 거는 제가 웹툰 웹소설을 요즘 좀 보기도 하고 그 최근에 그것도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OTT 그 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어, 드라마화된 웹툰을 몇 개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장 최근에 본 거는 방과후 전쟁활동이랑 그, 뭐야 그거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최근에 보긴 했는데 그 전에도 또 하나 봤던 게 있는데 이름이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소설이나 영화된 작품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은 아닌 게 그 전에도 훨씬 보면 만화책이 영화화된 경우도 있고 그 컨셉을 따온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블 같은 경우에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블 네, 미국에서는 히어로물을 참 좋아한다죠. 그게 뭐 이제 진짜인지는 몰라도 한간에 도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미국은 유명한 위인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만 따져봐도 이제 뭐 유명한 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신화도 있고 건국신화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삼국신화, 삼국시대 이야기, 고조선 이야기, 환웅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를 세운 분들도 이야기도 있고 주먹 뭐 온조 비류 온조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박혁거세 뭐 그런 구지가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화들과 전설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려 시대 때 뭐 이제 척준경 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이제 척준경님은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척준경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아는 분들은 알아요. 그 아는 분들은 소드마스터 척이라고 부를 정도로 요즘 한참 이제 웹소설 중에서 소드마스터 유행했잖아요.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뭐 그런 쪽에서 실제로 이제 역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좀 뭔가 이제 평가가 좀 좋게 쓸 이유는 전혀 없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보면은 이제 영웅들이나 할 수 있었을 법한 그런 초인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소드마스터 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척준경 그렇게 대단했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후예로 해가지고 이제 드라마에서 또 나온 적도 있고 어디였더라? 하여튼 뭐 퓨전 사극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 소재가 돼서 그분이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그 후예가 나오는 걸로 해서 나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분도 그렇고 뭐 이제 대한민국 위인들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게 너무 많지만 하여튼 그 역사를 이어온 면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역사가 길다라고 보긴 어렵고 사실상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밀어내고 이제
뭐 같이 산다고는 너무 많은 문화가 섞여서 이제 어느 문화가 우리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역사에서 보여줄 만한 위인이 없기 때문에 영웅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라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아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훌륭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만들어진 영웅은 앞으로의 이야기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참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영화가 개봉한 것 중에 그게 있죠. 그 마블 영화 중에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가 나왔어요. 원도 나왔고 2도 나왔고 이제 3가 나왔는데 이제 3는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나갈까 이제 좀 신기하긴 해요. 스타로드 아버지도 만났고 이미 그 규모가 우주급으로 넘어간 뭐 이제 행성의 신 정도까지로 이제 스케일이 커졌는데 아,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하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물론 오버파워 밸런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힘은 다 없어지는 걸로 조절을 했던 것 같은데 참 그것도 한번 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제 볼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그렇게 꼭 챙겨서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나중에 음, 다른 플랫폼으로 풀렸을 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회가 돼서 보게 된다면은 거절하지는 않고 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만화책이 영화화된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만화책 요즘엔 웹툰이 영화가 되는 거라서 이게 영 새로운 건 또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소설이 이제 영화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특히나 만화가 영화화되는 그 비중이 늘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라고 물은다면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과학적 기술로 그게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되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만화들이 소설들이 그게 드라마화되고 영화화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고질라, 뭐 용가리 뭐 그 정도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어, 보신 분들은 지금 영화들이랑 비교하면은 좀 이제 좀 많이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그런 영화라고 이제 호평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생각해보면은 사실 괴물 탈 쓰고 이렇게 와 우왕 쿠왕 우왕 막 이랬을 텐데 그럼 뭐 그때 그게 최선이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그게 일반적인 블록버스터급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규모가 커지고 과학기술이 커지고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OTT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극장에서 개봉을 해야 됐으니까 영화화되는 것만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컨셉을 따오긴 했어도 사실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그렇게 막 엄청 짧진 않잖아요. 영화 하나로 끝낼 만큼. 그래서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영화관에서 드라마를 하기는 어렵죠. 하나로 끝내야 되니까. 한 편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거를 성공적으로 해낸 작품이라면은 해리포터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라든지 근데 그거는 가능했던 게 기존의 책이 워낙 인기가 있었고 특히나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간중간 이제 학년이 지나면서 테마가 주제가 한 번씩 끊어지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화를 넘어서 드라마화가 된다는 거를 참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주제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제가 이제 그 드라마, 영화의 주소비 계층이 될 세대거든요. 이제 앞으로 될 거고, 혹은 제 윗세대들도 이제 저보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까지는 웹툰을 보면서 이제 고등학생 시절이든 대학생 시절이든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웹툰을 보던 그 타겟층에 있던 그 소비자들이 점점 성인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웹툰이 영화가 되면 드라마가 되면은 네, 드라마화가 맞는 것 같아요. 드라마화가 되면은 그 추억을 자극하거나 그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 드라마화된 웹툰이 있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순해요. 순하다는 게 뭐냐면은 전체 관람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뭐 전쟁 활동 이야기를 했어도 해도 그렇고 이제 뭐 그런 웹툰들 그런 거를 보면은 특히나 OTT 서비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공중파나 뭐 이제 위성방송, 케이블 뭐 이런 종편 방송 그런 거 말고 요즘 OTT에서 나오는 것들이 19세를 달고 나오기에 상당히 용이한 환경이 됐습니다. 원래 그 TV나 그런 케이블 뭐 등등 뭐 기존의 TV 방송들은 19세를 단다고 해도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계정으로 인증을 해버리니까 물론 기존의 서비스들도 성인 인증 비밀번호를 누르는 식으로 가능했었는데 그거 하나 올리자고 그 채널을 네, 인증을 그 시간에만 하게 해놓을 수도 없고 상당히 이제 소비자 계층도 한정적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컨텐츠로만 해도 그러니까 해당 컨텐츠 주제가 게다가 OCN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온게임넷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엠넷이라든가 그런 채널들 보면은 한 종류의 테마를 잡아서 하는데 한 종류의 테마를 웹툰 드라마 그만으로 짜기에는 사실은 좀 불가능한 그런 시장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난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 아포칼립스 웹툰들이 주제를 이제 시작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포칼립스물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그거 자체가 조금 이제 웹툰으로 나오면 그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그 중에서 아포칼립스물 중에서 그래도 성공을 했다, 엄청난 시리즈로 제작되고 있는 게 있다고 볼 수 있다면은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은 워킹 데드 시리즈를 뽑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는 아포칼립스라기에서 그 재난 자체에 집중을 맞추는 것보다는 물론 다른 재난 영화들도 그러겠지만 그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춘 게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웹툰이 드라마화된 것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행동 방식, 행동 양식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애초에 웹툰에서 이제 작가들이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전달을 하려고 하면 있었어도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제의식을 가지려야 한다.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자리 좀 고치고. 네. 일단 작가가 의도를 했는데 못 알아챘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짧은 시라 그러죠. 이런 시를 알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라는 시가 있대요. 실제로 있는 시입니다. 작가가 누군지 제목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워낙 짧아서 기억하고 있는 시예요. 그 시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했을 때 그 작가는 뭘 말하고 싶은 건가요? 사람들 사이, 그 사이로 들어가고 싶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고 싶다든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작가 자신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감정이 나는 저기 가고 싶다, 그냥 저 틈 사이에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평론가들이나 그렇게 척척척척척 해설을 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빨간색이 좋아. 왜? 글쎄?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빨간색을 좋아하는 거 보니 저 사람은 이제 정열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열적이고 이제 빨간색이 잘 맞고 이제 피부톤은 어떻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빨간색은 그런데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에서 이제 투가 이제 천이 흔들리는 게 빨간색인데 그 하필 그 빨간색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관심종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냥 빨간색이 좋아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럼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좋은 이유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그냥 빨간색이 좋은데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실제로 그 무의식적으로 그 빨간색을 고른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도 차마 하지 못한 자신들의 생각을 해석해낼 수 있기도 합니다. 평론가들이나 혹은 독자들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작가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또 보게 됐다는 드라마화된 웹툰 방과 후 전쟁활동에서 원작하고는 살짝 다른 점이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김모신만 용혜 씨를 둔 몇몇 원작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가 풀렸는데 그게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평가? 리뷰라고 하는 게 맞겠죠. 리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작가가 말하려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냥 그 상황 그 자체를 그려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웹툰 작가나 그런 사람들이 사정상 이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가 엔딩을 저렇게 그려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완결이 난 웹툰을 이제 소설이 아니죠. 드라마화 시키려다 보니까 좀 좀 자극적으로 풍겨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고 혹은 그게 드라마에서는 좀 더 적절한 결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품성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단지 추측을 할 뿐입니다. 단지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웹소설과 웹툰 이 두 부분은 사실 뭐 유명한 작가들 이제 좀 인기 있는 작가들 인기 작가분들은 사실 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작품에 담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서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작품으로 시작을 했다. 이 작품이 잘 돼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사람들은 의미를 담으려고 하지만 동시에 재미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좀 이제 재미라는 게 참 애매하긴 해요. 이게 자극적이어야 되는지 스토리를 잘 짜야 되는지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지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드러내야 되는지 그러면서 개연성은 또 챙겨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쓰는 게 물론 이거를 자연스럽게 잘 챙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라? 하여튼 그래서 웹툰이 웹소설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웹툰이 웹드라마가 되는 경우에 그런 다시 재가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생각을 해보니까 재확산이라고 해요. 재창조가 되는 거는 이제 점점 상상력의
필요한 부분에서 상상력이 필요 없는 부분으로 재생산된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웹소설이 웹툰, 소설이 만화가 되기도 하고 소설이 드라마가 되고 소설이 영화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경우에 아주 잘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소설로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건 소설이라기보단 주로 원작이라는 느낌이 있고 사실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웹툰, 이제 만화나 웹툰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요즘 보면은 옛날에 유행했던 소설들이 웹툰화 되는 것들이 네, 카카오 페이지에서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플랫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인상 깊게 어릴 적에 봤던 비례도라든지 묵향이라든지 그런 작품들이 이제 웹툰화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안 본 지가 조금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좀 찾아봐야 지금 몇 부까지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간에 이제 소설이 만화가 되고 만화가 드라마, 영상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기술적인 한계로 만들어지지도 못했던 이제 드라마랑 영화까지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심의에서도 조금씩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조금 이제 좀 더 자극적인 어, 이게 주제의식이 뭐냐 싶은 그런 작품들도 어, 드라마화나 웹툰화 될 수 있는 웹툰이래요. 드라마화나 영화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영화화 되기 어렵다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 사람의 감정선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사실상 좀 아니다 싶은 면이 있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액션이나 공상과학, SF류 그런 류들이 많이 드라마와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픽이 필요한 것들 말이죠. 옛날에는 그래요.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 방패 들고 그렇게 열심히 싸웠겠죠. 거기에서 맨 처음부터 어, 맨 처음부터 헐크 뭐 그렇게 나오지만 처음부터 막 번개 빠방 치고 괴물 나오고 막 이제 우주 뭐 이제 뭐야 그 올 오브 원 그런 애들 나오고 그랬으면은 예를 들어 8, 90년대 영화에서 그런 게 나왔으면은 그 행성급의 그런 신들이 나왔으면은 만들 수 없었겠죠.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그 도루마무만 해도 그런 그래픽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지 타산이 맞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은 최소한 80년대에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루마무의 존재 자체는 그때도 코믹스에 있었을걸요? 8, 90년대에도? 네, 도루마무의 존재 자체는 있었을 겁니다. 그 장면 참 재밌지만 재밌는 명장면이죠. 도루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렇게 기술적인 한계를 벗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블록버스터, 액션, SF 그런 것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액션을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좀 이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앞으로 당분간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몸을 잘 쓰는 배우들이 좀 필요해질 것이다. 뭐 물론 그 와중에서도 일반인들은 계속 등장을 하고 SF라고 하면은 히어로도 등장을 하지만 연구원이나 박사들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런 힘이 없는 이제 조연, 감초 뭐 그런 역할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액션을 잘해야만 살아남는다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역할을 하진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대역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라나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으면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포칼립스물이 당분간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재난 영화, 재난 드라마라고도 볼 수 있겠죠. 쉽게는 뭐 해일 같은 게 들이치는 거에서부터 지구 멸망이 지구가 이제 다 싹 망하는 것까지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할 말은 더 있는데, 네, 일단은 오늘은 30분이 넘었네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다음 이야기는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안 했네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참으로 대답이 애매해지기도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전문적으로 그쪽 공부를 했다 그래도 했다 치더라도 제가 저보다 더 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아까도 맨 처음에 여기 적혀 있잖아요. 편하게 생각의 흐름대로 하는 이야기의 시작 주제만 잡았고요. 편하게 생각의 흐름대로 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기대해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옆집에 사는 저 청년은, 저 아저씨는, 저 삼촌은, 비속어는 좋지 않습니다. 저 놈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만 이야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뭘 할까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로 생각해놓은 주제들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적당한 타이밍과 때가 되면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